이번 시간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이 있는데 구성 원소를 보면 이 모든 물질들이 탄소와 수소, 산소는 전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백질에는 질소가 있고 핵산에는 질소와 인이 있다 정도를 알아주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모두 외워줘야 되는데 일단 단백질은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물질들 중에서 가장 구성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효소와 호르몬, 항체의 성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이죠. 우리 몸의 에너지의 대부분은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예시로는 포도당, 녹말이 있다. 다음으로 지질, 지질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지질의 한 종류인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되고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이름에 인이 붙어있죠. 그래서 인지질에는 원소 인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나온 문장들을 보면은 기본 단위체의 종류랑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가진 탄소화합물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탄소화합물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나오는데 위에 표에 나와 있는 4개의 예시들은 모두 탄소화합물이에요. 탄소를 중심으로 많은 원소들이 결합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CO2, 이산화탄소는 탄소화합물이 아니다 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탄소가 있다고 해서 탄소화합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가 이산화탄소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면은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해서 형성되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라고 나오죠.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말은 분자량이 매우 큰 화합물인데 그냥 되게 무거운 화합물이다 정도를 일단 알고 있어주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들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들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단위체가 존재하고 이 단위체들이 계속 결합을 하면서 핵산과 단백질을 만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구조를 보면은 제일 중심에 탄소가 있고 밑에 수소가 하나 있고 왼쪽에는 아미노기가 있어요. 그림처럼 N이랑 H 2개를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카복실기가 있는데 탄소 1개와 산소 2개, 수소 1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탄소, 수소, 아미노기, 카복실기는 고정인데 제일 위에 있는 이 곁사슬이라는 부분이 20종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아미노산이 20종류 있다고 했었는데 곁사슬도 20종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곁사슬이 달라지면 아미노산의 종류도 달라진다. 그리고 아미노산의 결합에 대해서 볼 건데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나오죠. 펩타이드 결합은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1개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밑에 그림을 보면 아미노산이 2개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두 아미노산이 만나면서 이렇게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물 분자가 되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결국 H 2개와 산소 1개가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도 결국에는 공유 결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 탄소와 오른쪽에 질소가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 이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단백질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한다면 물 분자 1개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펩타이드 결합을 엄청나게 많이 계속 반복을 하면은 얘를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근데 앞에 붙은 이 폴리라는 말은 많다라는 느낌의 접두어예요. 펩타이드 결합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얘는 폴리펩타이드로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폴리펩타이드 상태는 아직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폴리펩타이드가 막 구부러지면서 고유한 모양을 갖췄을 때 그때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입체 구조는 어떻게 생기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결정해요. 그리고 입체 구조는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는 이 입체 구조는 온도 변화와 산성도 변화에 취약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단백질의 온도를 높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산성도를 완전 바꿔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입체 구조가 변해버려요. 입체 구조가 변하면은 기능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주면 돼요. 그리고 또 알아줘야 될 게 만약에 아미노산이 10개가 결합한다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있냐? 펩타이드 결합은 9개가 있어요. 왜냐면 아미노산에 사이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린 것처럼 만약에 아미노산이 3개라면 펩타이드 결합은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개라면 9개가 된다 라고 알아주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도 암기를 해줘야 돼요. 단백질의 기능인데 일단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다. 머리카락, 근육, 적혈구, 뼈, 수정체 등 다양하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이에요. 효소의 역할은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음으로는 생리작용 조절. 인슐린 같은 호르몬들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그리고 몸의 방어, 항체의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원. 단백질 먹으면은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생기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